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우리는 이것을 존속살해라고 부릅니다. 낳아주신 부모를 해친 죄. 인륜을 저버린 인간이길 포기한 가장 끔찍한 범죄죠. 보통 이런 사건의 범인은 악마로 묘사됩니다. 보험금을 노렸거나 유산을 노렸거나 혹은 단순히 홧김에. 2021년 8월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 선 피고인 역시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 22살.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방치하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4년. 사람을, 그것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죽인 대가치고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고요? 봐주기 판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정안은 비난이 아닌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폐륜 범죄가 뉴스에 나오면 댓글창은 욕설로 도배됩니다. 사형시켜라, 짐승만도 못하다, 신상 공개해라. 그런데 강도영 사건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민들은 범인이 아닌 판사를 욕했습니다. 판사님, 당신이 저 상황이면 달랐을 것 같습니까? 효자에게 살인죄라니, 이 나라 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국가가 죽여놓고 왜 22살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심지어 강도영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으로 빗발쳤습니다. 살인자에게 쏟아지는 응원, 그리고 법원을 향한 분노. 도대체 22살 청년 강도영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사람들은 그를 폐륜아가 아닌 효자라고 불렀을까요? 판결을 내리던 재판장조차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다 끝내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냉철해야 할 법의 이성마저 무너뜨린 그의 사연. 그 비극의 시작은 거창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박빚도 유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 친구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2만 원만 빌려주라.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돈. 요즘 커피 4잔이면 사라지는 돈. 그 2만 원이 없어서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복지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 그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가난과 고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간병 살인범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8개월. 그 8개월 동안 국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뒤 여러분은 과연 강도영 씨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2살 청년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았던 8개월의 시간을 분 단위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시간을 2020년 9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강도영 씨는 대구의 한 전문대 입학을 앞둔 그저 웹툰 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22살 청년이었습니다. 군대를 갓 제대하고 이제 아버지 호강시켜 드려야지 하며 알바를 구하러 다니던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착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 한 통. 병명은 뇌출혈.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비가 올 겁니다. 평생 누워 계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단둘이 살던 부자. 이제 갓 22살이 된 아들이 감당하기엔 보호자라는 이름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만 있는데 한 달에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수술비, 입원비, 약값. 다 합치면 천문학적입니다. 도영 씨에게는 아버지가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 그리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돈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22살 청년에겐 집 한 채와 같은 큰돈이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푼돈이었습니다. 수술비로 500만 원, 중환자실 비용으로 매주 수백만 원.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데는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간병비였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간병비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안 됩니다. 숨만 쉬어도 매달 500만 원씩 깨지는 상황.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21년 4월. 결국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삼촌, 병원비가 없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 그리고 수신 거부였습니다. 도영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빚을 내서 며칠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집으로 모실 것인가. 병원은 냉정했습니다. 밀린 병원비를 독촉했고 퇴원을 권고했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집에 가시면 위험합니다. 콧줄로 식사하셔야 하고 가래도 계속 뽑아줘야 해요. 혼자 감당 안 됩니다. 도영 씨도 알았습니다. 집에 가면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걸. 하지만 당장 주머니에 택시비조차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결국 2021년 4월 23일 반식물인간 상태의 아버지를 태운 택시는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만 남은 낡은 빌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닥쳤습니다. 전문 간병인도 힘들어하는 일을 22살 아들이 혼자 24시간 해야 합니다. 2시간마다 아버지 몸을 돌려 눕혀야 욕창이 안 생깁니다. 잠 못 잡니다. 수시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가래를 석션흡인해야 합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닦아내고 콧줄로 영양식을 넣어주고. 학교는 당연히 휴학했습니다. 알바? 꿈도 못 꿉니다. 도영 씨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벚꽃이 피고 봄이 왔다고 떠들썩한데 이 좁은 방 안에서 청년은 아버지의 대소변 냄새와 소독약 냄새에 찌들어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도영 씨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아버지가 눈을 뜨시겠지. 하지만 그 희망조차 사치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난이 목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집으로 돌아온 첫날 도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아빠니까.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안식처가 아닌 서서히 조여오는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반긴 건 독촉장이었습니다. 월세를 낼 돈도 없는데 가스비를 낼리 만무했습니다. 며칠 뒤 가스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4월의 수돗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도영 씨는 휴대용 부탄가스로 물을 데울 돈조차 없어서 마비된 아버지의 몸을 그 차가운 냉수로 닦아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하지만 차가운 물수건이 닿을 때마다 몸을 움찔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22살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죄송해요, 아빠,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스가 끊기자 다음은 전기가 위태로웠고 곧이어 세상과의 유일한 끈인 휴대폰마저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핸드폰 발신 정지, 데이터 차단. 도영 씨는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라도 돼야 긴급 복지를 검색하든 도움을 청하든 할 텐데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를 두고 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리고 밖에 나가면 남들은 웃고 떠드는데 자신만 시궁창에 있다는 비참함을 마주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아버지의 대소변 냄새와 함께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았습니다. 전공 서적, 입던 패딩, 낡은 게임기. 그렇게 만든 몇천 원으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샀습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아니요. 환자용 유동식 영양 캔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캔에 3,000원 하는 그게 너무 비싸서. 도영 씨는 편의점 도시락을 물에 개어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그걸 주사기에 넣어 아버지의 콧줄로 밀어 넣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였으니까요. 5월 초. 이제 팔 물건도 없습니다. 도영 씨는 이틀을 굶었습니다. 물배를 채우는 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이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옆집의 와이파이 신호를 간신히 잡아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켭니다. 여러분, 2만 원입니다. 200만 원도 20만 원도 아닌 단돈 2만 원. 요즘 배달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돈. 친구들과 술 마실 땐 아무렇지 않게 쓰는 그 돈이 없어서 22살 청년은 자존심을 짓뭉개고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거절 혹은 일금 확인이 뜨지 않는 화면을 보며 도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 내 편은 없구나. 우리는 버려졌구나. 그 순간 도영 씨의 머릿속에서 효자라는 타이틀이 깨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끝내고 싶다. 이 지옥을 끝내야 내가 산다. 5월 1일 도영 씨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콧줄에 주입하던 음식물을 끊었습니다.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조른 게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기다린 겁니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 합니다. 그 7일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는 아버지는 쇳소리를 내며 신음했습니다. 옆방에 있던 아들은 그 소리를 24시간 들어야 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죄책감과 지독한 배고픔 사이에서 도영 씨는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중간에 다시 물을 줄까? 119를 부를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려내면 병원비는? 빚은? 내일 먹을 쌀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귀를 막았습니다. 2021년 5월 8일 공교롭게도 어버이날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당시 아버지의 몸무게는 39kg. 뼈와 가죽만 남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에서는 욕창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영 씨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시신을 방치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는 울부짖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도영 씨는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웠나요? 국가가 원망스럽지 않나요? 수사관들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처음엔 그를 폐륜하라고 보도했습니다.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굶겨 죽였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이 하나둘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가 보낸 2만 원 문자, 텅 빈 쌀통, 그리고 2천만 원의 병원비 영수증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돌은 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이건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라며 탄원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검찰은 냉정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존속살해는 용서받을 수 없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도영 씨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에게 부적격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첫째, 아버지가 1년 전 처분한 재산 내역이 있어서 소득 인정액이 잡힌다. 실제로는 병원비로 다 써서 영원인데 말이죠. 둘째, 이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원에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 강도영이 있음. 만 22살. 사지 멀쩡하니까 나가서 돈 벌라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2시간마다 가래 뽑고 대소변 받아내야 하는데 누가 돌봅니까? 간병비 지원? 없습니다. 요양병원? 돈 없어서 못 갑니다. 국가는 그에게 아버지를 버리고 일하러 나가든지 같이 굶어 죽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한 셈입니다. 이것이 2021년 대한민국 영 케어러의 현주소였습니다. 선고 공판일.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판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법정 안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효자였다. 이 비극의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보통 존속살해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경 정상 참작을 거듭해 법이 허용하는 최저선에 가까운 판결을 내립니다. 징역 4년. 누군가에겐 살인죄치고 너무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겐 가난이 죄냐, 무죄를 줬어야 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도영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죗값을 받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도영 씨는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떠났고 그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20대 중반. 잃어버린 청춘과 존속살해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는 다시 이 냉혹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강도영 사건 이후 국가는 부랴부랴 가족 돌봄 청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좁은 방에서 제2의 강도영이 병든 부모를 끌어안고 2만 원 때문에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법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살인은 살인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국가가 죽인 것이니 그는 무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논쟁을 멈추지 않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그리고 분노를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닌 묵직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저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